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례입니다. 자, 6단원 연습 문제 직선과 원의 벡터 방정식. 직선과 원은 똑같습니다만 벡터를 활용한 그런 문제풀이들을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1시간은 좀 직선, 근데 직선을 위치 벡터와 지나는 점으로 좀 독특하게 정의를 했었죠. 또는 뭐 법선 벡터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은 뭐 유사했어요. 근데 원의 벡터 방정식도 어쨌든 우리에게 낯설었었고, 이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뭐 직선과 원이 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등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6-1번부터. 좌표 평면 위에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사실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지요. 넘기고 나누시면 마이너스 3분의 x-3 이퀄 나누시면 2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G1의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3,2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또 이 수직인 직선을 G2라고 하자. 그러니까 G2는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을 지나고 여기 수직인 거니까 한마디로 이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수직인,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2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x-1 x-의 마이너스 3. 자,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벡터의 수직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3을 쓰시고 여기다 2를 쓴 다음에 더하면은 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비슷하게 또 계속 나오니까 원리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어떤 방향 벡터, 여기 이제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3,2야. 여기에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를 x,y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이렇게 생긴 벡터는 내적하면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벡터가 뭡니까? x 빼기 1, x, y야. y 플러스 3.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벡터가 뭡니까? 마이너스 3,2. 내적하게 되면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x절편, y절편 구하는 거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3에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9는 0이고요. 예. x절편 y 0 집어넣으니까 넘기시면 a는 3이 되고요. y절편은 x 0 집어넣으면 값은 b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어서 두 개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L이 있다. 원점에서 직선 L에 대한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OH가 H고 직선 OH가 X장의 방정식을 세타라고 할 때 L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뭐 이 말인 거죠.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원점 O에서 여기 내리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선분 OH 길이, 이 길이가 H고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륜각을 세타라고 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H의 좌표가 뭔지 알겠습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알고 있니? R이 아니라 H지, H. H 코사인 세타, H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구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 직선은 이렇게 생긴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벡터의 수직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방금 1번에 푸는 건 똑같은 거죠. x 마이너스 h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h 사인 세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선 벡터가 뭡니까? 또 이게 법선 벡터죠. 그럼 이거하고 내적하면 0이 되기 때문에 h 코사인 세타 플러스 h 사인 세타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h가 사라지고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뭐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 여기는 x 코사인 세타, 여기는 y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h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h 사인 제곱 세타인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1이니까 넘기시면 이가 h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어쨌든 방금 했던 직선의 방정식.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좌표 평면에 세 점이 있는데 무게중심을 G라고 할 때 벡터 CG의 수직인 직선 L이 점 P를 지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십시오. 삼각형이 있는데 뭐 A가 3,1 좌표에다 그냥 해볼까 예쁘게?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X축 Y축 A가 3,1 이 점이 A야. 마이너스 2,5 이게 B입니다. 그 다음에 0,K 뭐 0,K 뭐 이런 K라고 해. 네, 여기가 C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요 삼각형이 있을 때 이것의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구합니까? 고1 때 배웠었죠. 3분의 X성분의 합. X성분의 합 하면은 3분의 1, 3분의 Y성분의 합 하면 이 값은 6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K 뭐 요렇게 무게중심. 네, 그걸 지나고 벡터 CG의 수직인 직선, 그러니까 C부터 G까지 가는 벡터가 법선 벡터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직선은 당연히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벡터 CG로 볼까요? 벡터 CG는 뭐냐? G에서 C의 성분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3분의 1, 여기서 이걸 빼게 되는 값은 2-3분의 2K.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질문이 K 갖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 벡터의 수직인 직선이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1번, 2번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법선 벡터가 되고요. 이 점을 지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x-3분의 1 그 다음에 y-2-3분의 k 그리고 이게 법선 벡터니까 앞에다가 3분의 1 플러스 여기는 2-3분의 2k 이렇게 돼서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이게 뭘 지나느냐? 마이너스 3분의 4, 2분의 3을 지나기 때문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3분의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 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4 식이 맞습니까? CG 그치?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 더하기 2-3분의 2K가 되고 여기다가는 2분의 3을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빼기 2 하면은 마이너스 2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뭐 능령이 되는 겁니다. 풀 수밖에 없겠네요.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9분의 2k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풀게 되면은 플러스 3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2k니까 마이너스 3분의 k 뭐 이런 식의 는영이 되겠네요. 양변에 9를 곱하게 되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3k 여기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4 는영이 되겠습니다. 1, 2, 2, 7 한 다음에 마이너스 쓰시면은 마이너스 7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거나 2분의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1, 2, 3번이 다 유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법선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죠. 됐고. 자, 이번에는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이 나와 있는데 지금 푸는 사실 모든 문제가요. 고1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고1 때 배웠던 직선을 풀 수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 풀면 조금 식이 많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못 푸는 게 아니야. 풀 수 있습니다. 기울기랑 뭐 이런 걸 풀 수 있는데 그렇게 풀면 이제 굉장히 문제의 출제 의도에 벗어나게 좀 다른 방법 푸는 건데 시험 볼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이라도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만 연습할 때는요. 벡터스럽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 문제는 벡터스럽게 정말 출제 원리에 부합하게 그에 맞게 푸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좌표 평면에 직선 X가 있고 Y가 있고 역시 뭐 쓸까요? 직선의 방식. 얘가 이제 넘겨 나누시면 X-1 마이너스 2 그다음에 Y-2 여기는 3 이렇게
자, 이 직선 위에 두 점 A, B와 C에 대해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X축, Y축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네, 이 0,-3이야. 이게 C입니다, C. 뭐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할까요? 잠깐만, 하여튼 이런 직선 쳐봅시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두 점을 잡아가지고, 두 점 A하고 B를 잡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었더니 정삼각형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정삼각형 넓이 구하고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럼 정삼각형 구하는 방법은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A, B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직선이 있고 그 다음 직선상의 한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러면 수직하는 순간이 뭡니까? 이걸 H라고 놓게 되면 이게 높이기 때문에 높이만 알게 되면은 우리는 넓이를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직선상의 임의의 점은 항상 매개 변수 이미 나와 있죠. 1 빼기 2t, 3t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t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수직하게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 C부터 H로 가는 벡터는 점이 0,-3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주시면 이 값이 1-2t, 3t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뭡니까? 문제에서 -2,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2,3. 그래서 이게 내적했을 때 능령이 되는 전부 다 수직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에 t 값이 바로 저 h가 되는 거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t 마이너스 2 플러스 9t 15 능령이 되고요. 13이 13이니까 t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h 좌표가 3,-1이라는 뜻인 거야. 되겠어요? 문제 뭘 알고 있냐면은 얘가 0,-3이고 얘가 3,-1이니까 요 길이 선분 CH 길이 그러면 높이 이 값이 루트 제곱하니까 루트 1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3 h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따라서 a는 뭡니까? 루트 3분의 루트 1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겁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3분의 4 곱하기 13 약분함 정답은 3분의 13 루트 3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2대1로 내분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점 알고 있고 그 다음 이 점도 알고 있으니까 내분되는 점 2대1로 해가지고 구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써봐요. 무게중심 좌표 3분의 2 곱하기 3 그 다음 1 곱하기 0 컴마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다음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분의 5가 답이 되겠죠. 자, 잘 됩니까? 6-5번. 두 벡터에 대하여 이렇게 생긴 식. 이거 되게 복잡하다. 자, 해볼까요?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값은 t 플러스 t분의 1, 2t 플러스 t분의 2에다가 2,2를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벡터 OP가 뭐냐면은요. t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2, 2t 플러스 t분의 2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은 한마디로 OP라는 벡터의 종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X라고 놓고 요거를 Y라고 놔서 이 X, Y 관계식을 얻는 겁니다. 너무 쉽죠? 뭡니까? Y는 X에다가 2를 뺀 다음에 2배를 하시면 2t 플러스 t분의 2가 되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 3.
y는 2x-3이 답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을 물어볼 때는요. 요것이 갖는 범위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봐봐. 여러분. t 플러스 t분의 1의 범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산술기야. 이거는 2루트 t 곱하기 t분의 1이니까 2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습니다. 단 언제? t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t가 양수일 때는 언제나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t가 만약에 음수니까 t가 요 값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t가 만약에 음수면은 거꾸로 마이너스 붙이면 이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질문이 답이 y는 2x-3이잖아. 그리고 항상 제한된 범위는 x값의 범위를 써줘야 돼. 근데 x가 뭐냐면은 t 플러스 t분의 1 더하기 2니까 요것의 범위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주시면 x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네,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같은 경우 오히려 범위를 구하는 게 더 낯선 문제네요. 됐죠? 다음 6번. 네. 좌표 평면 위에 정삼각형 OAB가 있다. 두 점 AB의 위치 벡터를 AB라고 하고 OAB의 외저 범위를 움직인 점 P를 위치 벡터를 P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함을 보십시오. 이런 거죠. 원이 하나가 있고 그 원 안에 정삼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가 뭐 O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나와 있어요. OAB. 그 다음에 두 점의 주치 벡터 OA 벡터, 벡터 A, OB 벡터, 벡터 B라고 되고 외저 범위를 움직이는 점, 뭐 어떤 점, 이런 점을 들면서 P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위치 벡터 P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가는 벡터 P가 되는 거죠. 벡터 P. 다음이 성립함을 보십시오. 자, 우선은 3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죠. 3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뭔지를 한번 봐볼까? 이게 지금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이나 외접원의 중심이나 무게중심이나 내심이나 수심이나 다 똑같죠?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게중심 관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그으시면은요, 당연히 중점에 도착하게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2대1로 내분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가 뭐냐면은 2분의 1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3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무게중심 점을 G라고 하면은 이게 벡터 OG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벡터 OG. 그러면 얘는 그 벡터 OG의 크기인 거야.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반지름 R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그죠?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그럼 이거는 뭡니까? 벡터 OP에서 벡터 OG를 뺀 거야? 그럼 한마디로 이것도 역시 이것이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알겠어요? 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벡터도 P가 뺑글뺑글 움직였을 때 원의 성질에 의해서 뭐하고 똑같습니까? 반지름 R하고 똑같은 거지, 전체가. 측면 끝. 원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는 O라는 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반지름 떠갖고요. 또 하나는 무게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잘 됩니까? 또 좋아요. 7번. 좌표 평면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점이라는 AB를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것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원의 끝점이 주어져 있을 때 해볼까요? 보세요. 따라오세요. 원이 있으면 지름의 끝점, 지름의 양 끝점 얘가 뭐 A1, A2 얘가 B1, B2 라고 했을 때 이것의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그럼 원상 자체방정 구하는 방법은요. 이 원상의 임의의 점을 내가 x, y라고 놨을 때 어떤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뭘 활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벡터가 어떤 특징이 있죠.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점에 있든지 간에 이게 무조건 서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벡터 방정식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뭡니까? x-a1, y-a2가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x-b1, y-b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적하게 되면은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x-a1 곱하기 x-b1 더하기 y-a2 곱하기 y-b2 능령이 바로 나와서 1번은 증명이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x-2 x-5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 y-a 는 0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이죠. 그 원 위에 3,-5에서의 접선이니까 x에다가는 3을 집어넣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2, 1이고요. 3-5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약분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4. 알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것인 거를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상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지금 3,-5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수직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중심좌표가 뭡니까? 바로 이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2분의 7,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이 중심좌표가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점, x-3, y-의 마이너스 5,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 이게 법선 벡터 되는 거니까 여기서 빼게 되면 값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여기서 빼고 나면 값은 마이너스 5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사라지고 정리해서 넘긴 다음에 나누시면은 3분의 x-3은 y 플러스 5의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6이 돼야지만이 분모에다가 2배씩 해주는 거 이렇게 6이 돼야지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a는 마이너스 4, b는 6. 됐죠? 자, 기본표 문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6-8번. 네, 6-8번. 좌표 평면 위의 점 A에서의 위치 벡터와 두 점 PQ에서의 위치 벡터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벡터 PQ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식을 해석을 하는 건데 벡터 문제 중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전부 다 해석하는 게 포인트야, 포인트. 해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벡터 PQ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할까? 한번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X축, Y축 같이 해석을 해봅시다. 3, 마이너스 4니까 뭐 이런 점이야. 3, 마이너스 4 이런 점이 이제 A입니다. 네, 위치 벡터 A. 그럼 지금 이 식이 성립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벡터 이게 5라고 치면은 이 벡터 A는 벡터 5A잖아요. 그러니까 5A. 이 벡터와 벡터 5A 벡터와 그다음에 얘가 의미가 뭡니까? 벡터 AP인 거지, AP. AP. 그치? OP에서 OA를 빼주는 거니까. 그럼 AP라는 말 의미는 뭔가? A가 시점이고 P가 어디가 되는 건데 이게 내적하면 0이란 말은 수직이란 뜻인 거죠. 그럼 P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P인 거죠. 이 점을 지나고 OA의 수직한 요 직선상의 한 점, 요 점이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벡터 AP하고 OP, OA가 항상 수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Q랑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었네요. 자, Q랑 이거 내적하면 0입니다.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죠?
식을 살짝 바꿔볼까요? 벡터 Q 마이너스 0 벡터 내적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A의 역벡터는 0 이런 뜻인 겁니다. 기하학적 의미 알겠어요? 뭡니까? 원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벡터 A라는 뜻은 점 A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점이죠. 그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했잖아. 우리가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B는 0 내적하게 되면 이 의미가 뭡니까? A라는 이런 거지 지금 A라고 하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상의 한 점은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벡터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거랑 이게 항상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벡터가 뭡니까? 벡터 X 빼기 벡터 A고 이 벡터가 뭡니까? 벡터 X 빼기 벡터 B니까 내적하면 0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점과 A를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점.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야. 얘 대칭 이동시키면 이게 요렇게 가서 뭐 이런 점인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마이너스 3,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이 뭐예요? 그랬을 때 이걸 PQ 벡터의 최소값이니까 노란색이 바로 노란색 쌍의 점이 Q예요. 어떤 점이. 이 주황색에 있는 점이 바로 P입니다. 이 둘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그어서 수직이 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중점이 여기 원의 중심이 바로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대칭 이동시켰다는 말은 이게 지금 서로 수직이란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직이 된 상태이니까 원점 연결한 게. 그러면은 이 길이가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은 최대값은 엄청 많네요. 최대값은 최소값 내가 되겠습니다. 얼마 되는 겁니까? 3대 4대 5니까 5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량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만 기하학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벡터 단원 더 나아가서 이과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가장 어려운 문제 형태들은 이런 낯선 형태의 식이 등장했을 때 이것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6-8번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원의 벡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충분히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직선에 해당하는 정의가 나와 있어가지고 직선과 원을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요. 여러분 만나게 되는 뭐 내신이나 수능의 고난도 문항들, 뭐 논술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나옵니다. 그 새롭게 나온 형태들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느냐에 그 승부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자 6-8번까지 풀어봤고요. 9번부터 실력별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